영업이익 54% 급등. 테슬라, 깜짝 실적 만든 규제 크레딧은? 테슬라가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54% 증가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테슬라의 규제 크레딧 매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난 분기 규제 크레딧 매출액은 7억 2,9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기 규제 크레딧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전기차 자체를 충분히 판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수혜를 입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규제 크레딧은 미국 정부가 환경 오염을 낮추는 데 기여한 기업에 제공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 회사로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로부터 규제 크레딧을 많이 받는다. 테슬라는 이를 기준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테슬라 모델 S 출시 이후 10수년이 지나고 연비 규정이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테슬라로부터 규제 크레딧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규제 크레딧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규제 크레딧 수익은 올해 2분기보다는 약간 감소했지만 5억 5,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는 크게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상치 못한 깜짝 호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주가는 당일 뉴욕 증시에서 20% 이상 급등하며 46.83달러 오른 260.48달러로 폭등했다. 우버, 플랫폼상 전기차 확대에 박차. 비아디에 이어 리비안과 협업. 세계적인 승차 공유 기업 우버가 미국 전기차 브랜드인 리비안과 파트너십을 맺고 일주일간 특별 탑승 서비스를 준비했다. 우버에 따르면 양사의 협력 아래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고객들은 같은 날부터 28일까지 우버 앱에서 리비안 R1S 전기 SUV 차량을 특별히 요청하여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표준 우버 블랙 SUV 예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버 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우버는 2040년까지 제로 배출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우버 글로벌 지속 가능성 책임자인 레베카 티누치는 이와 관련해 우리의 승객, 드라이버,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도시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말 우버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인 비아디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우버 플랫폼에 10만 대의 새로운 전기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우버가 밝힌 비아디와의 단연간의 파트너십은 우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하여 중동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우버와 비아디는 비아디의 전기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을 통합하고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위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차량 유지 관리와 전기차 충전, 금융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드라이버들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라 코스로시아이 우버 CEO는 특히 환경적 이점을 강조하며 전기차로 전환하는 우버 드라이버는 일반 드라이버에 비해 최대 4배의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비아디의 미국 경쟁사인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예정대로 이달 초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했다. 지난해 비아디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로 자리 잡았지만 이후 테슬라가 다시 정상의 자리를 되찾으면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 지난 1월 우버는 미국 내 드라이버들이 전기차로 더 많이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테슬라와 협력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30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로 배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아디의 경우 작년에만 3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고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60만 대를 판매했으며 올해 총 400만 대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자율주행, 세계 로보택시 상용화 현황.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레벨 4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웨이모가 그 주인공이다. 웨이모는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자회사로 혁신을 주도하는 비밀 연구소인 구글 X에 뿌리를 둔다. 2009년 구글 X에서 도요타 프리우스를 개조하여
100마일의 10개 노선을 자율주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 프로젝트 사업부가 2016년 분사하여 웨이모라는 독립법인으로 탄생했다. 2020년 공개한 웨이모 5세대 로보택시의 스펙은 라이다 5개, 카메라 29개, 레이더 6개로 해당 센서들이 제규어 전기차인 아이페이스에 탑재된 형태다. 웨이모의 자율주행 시스템 웨이모 드라이버는 현재까지 4천만 마일이 넘는 운전 데이터를 쌓았는데, 이는 무려 달까지 운전으로 80번 왕복 가능한 거리라고 한다. 이제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바이두의 무인 로보택시 아폴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자율주행차에 첫 발을 들인 바이두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계 15번째로 자율주행 도로 시험 면허를 취득한 후 2017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아폴로의 초기 모델인 샤옹부터 시작해 5세대 아폴로 문, 그리고 최근 6세대 아폴로 RT6를 선보이는 등 지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바이두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각종 연구 개발에 매년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웨이모1과 유사한 택시 호출 서비스인 로보콰이파오는 현재 중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그중 베이징, 상하이, 선전, 우한에선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시범 운행되고 있다. 세계 최초 로보택시 기술 상용화를 이룬 웨이모, 중국에서 첫 시범 운행에 나선 바이두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소프트웨어 기술력 면에서 빅테크 기업이 완성차 업체보다 앞서 있더라도 상용화를 위해선 자동차 업체와의 협업이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중국 샤오펑 유럽 시장 매우 중요. 브라이언 구 중국 샤오펑 공동대표는 현지 시간 14일 파리 모터쇼에서 유럽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대표는 우리는 유럽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관세 결정과 세부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정이나 투자도 기꺼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